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알아볼 이야기는 호러와 스릴러의 경계를 넘나드는 엽기적인 식인 살인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캐서린 나이트. 살인마 캐서린 나이트. 그녀는 1955년 10월 24일에 태어나 호주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여성 살인범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았던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녀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955년 10월, 그녀는 호주의 에딘버린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 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 캐서린 나이트는 불우한 어린 시절도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폭력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녀의 부친은 폭력을 일삼는 알코올 중독자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모친을 성적으로 학대하였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남자 형제들에게 조차 성적 학대를 당하였습니다. 이 작은 시골 폭력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린 시절 내내 가족들에게 성폭력을 당한 트라우마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경계선 성격 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성폭력으로부터 생긴 트라우마로 인해 그녀의 폭력적인 성향을 더욱더 악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경계성 인격 장애란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환경으로 인해 그녀는 차차 남성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라오면서 그녀는 가정생활과 트라우마 등 심리적 상황으로 학교 생활도 잘 따라가지 못하였고,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그녀의 자매인 조이만이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이후 자라면서 제대로 된 직업조차도 구하기도 힘들었고, 이 직장, 저 직장을 전전하였습니다. 이후 그녀는 직업훈련학교에서 도축 작업을 배우게 되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그녀는 고기를 다루는데 탁월하였으며, 그녀의 날카로운 칼다루기 기술은 이후 정육점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1973년에 켈렛과 결혼한 그녀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남편이 다트 대회에서 늦게 왔다는 이유로 그를 프라이팬으로 공격하였고, 이로 인해 켈렛은 두개골이 심하게 골절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폭력적인 성향을 알게 된 켈렛은 그녀로부터 도망을 쳤습니다. 1986년에는 38세의 광부 데이비드 손더스를 만나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집착과 폭력성은 두 번째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고, 그녀는 손더스의 2살 된 강아지를 잔인하게 죽인 것을 보게 된 두 번째 남편 손더스도 그녀의 무자비한 손아귀를 피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캐서린 나이트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녀의 첫 번째 남편은 그녀의 폭력에 놀라 도망쳤고, 두 번째 남편은 그녀가 강아지를 잔인하게 죽인 것을 목격하고 그녀를 떠났습니다. 마침내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되는 사건의 마지막 피해자, 연인 존 프라이스와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녀의 마지막이자 사건의 피해자인 존 프라이스는 그녀의 폭력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지내오던 어느 날, 그녀는 그녀의 남편 프라이스가 직장에서 물건을 훔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것을 찍어 그를 협박을 하고 폭종하게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이 거세게 반항하자 그 증거 사진을 회사로 보내 해고당하게 만들어 직업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들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2월 캐서린 나이트는 남편 존 프라이스를 다툰 끝에 칼로 찌르게 되었고, 이 일로 두려움을 느낀 남편 존 프라이스는 그녀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경찰에 신고하여 그녀의 아내 캐서린 나이트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그녀는 이를 무시하고 집에 다시 돌아와 프라이스를 살해하였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남편 존 프라이스를 무참히 37번이나 칼로 찔러서 살해한 다음 피부 껍질까지 벗겨 펠트에 매달은 뒤 정육점에서 일한 경험으로 프라이스를 분해해 프라이스의 살을 야채, 감자, 호박, 비트, 뿌리, 양배추, 그레이비 소스와 요리해서 프라이스의 아이들에게 먹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남편의 친구와 직장 동료들이 친구 존 프라이스가 회사에 나오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 신고로 경찰이 조사차 집에 도착했을 때는 프라이스의 가죽이 천장의 갈고리에 매달려 있었으며, 주변에 피가 가득하였으며, 끓는 냄비에는 프라이스의 시신이 들어있었고 여전히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켠에서 이 살인마 캐서린 나이트는 약물로 자살 시도를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후 그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되었으며 즉각 재판에 기소되었습니다. 이 살인범 캐서린 나이트 측 변호사 주장에 의하면
이 모든 것이 과실치사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러한 주장은 재판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호주에서 여성 범죄자로서는 처음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캐서린 나이트는 2006년 6월에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로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탄원서는 문명사회에서 묵상을 넘어 끔찍한 범죄라는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감옥에서 복역 중이며 그곳에서 여왕벌 행세를 하며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캐서린 나이트의 이야기는 그녀의 폭력적인 성향과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범죄는 그녀가 겪었던 성폭력과 가정 내 폭력, 경계선 성격장애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개인 행동이 그 사람의 과거, 경험과 정신 상태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을 줍니다. 이상 호주에서 호주곰탱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